자, 이제 드디어 우리 두 번째 나무 물권의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무까지 소유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소유권 파트는 물권의 넘버원. 앞에 총칙의 넘버원은 의사표시였죠. 자, 이 물권의 넘버원은 뭐다? 소유권. 어찌 보면 말이죠. 민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개를 한다는 것은 토지의 건물의 뭐를 그렇죠. 소유권을 중개하는 거죠. 주로. 그렇게. 네. 자, 그래서 소유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10회부터 해서 26회까지 한번 빠졌어요. 먼저 13회 때 빠졌는데 출제 오류입니다. 출제 오류가 있었어 사실. 그래서 결코 우리 27회 또 28회 29회 영원히 이 소유권은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 파트에서는 세 문제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적으면 두 문제, 많으면 네 문제까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 이 파트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은 뭐다? 이 소유권이라는 이 물권, 이 소유권이라는 이 물권의 실체가 대체 무엇이냐? 요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자, 세부 핵심은 우리 맨 앞에 238페이지로 나가다 봅시다. 자, 238페이지 보시니까 거기 3 해가지고 소유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취득. 같은 말로 취득시효.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이 돼요. 자, 권리의 발생. 그건 뭐였습니까? 법률 효과. 그럼 법률 효과는 그 원인이 딱 두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 규정. 결국 이 양대 맥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시간의 효과. 의사표시가 없는 거죠. 시간의 효과. 의사표시가 없는 거니까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발생인 시효취득 또는 취득시효. 그래서 이 취득시효라는 게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됐어요.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거죠. 자, 이게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소유권 발생 요건. 그래서 이 취득시효 법률의 규정에 하면 앞에 187조에서는 물권 전체 총칙 187조에서는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등기해야 된다.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에 187조는 그 앞에 186조의 예외죠. 그 187조의 예외가 바로 우리 245조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외에 또 예외를 배우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뭐가 잘 나와요? 원칙보다는 그렇죠. 예외보다는 그 예외가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법률 관계. 법률 관계. 요 당사자가 그리고 이 당사자 제3자 간의 법률 관계. 결국은 법률 관계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권리가 있으면 주장할 수 있고 없으면 주장할 수 없겠죠. 자, 있으면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권리가 물권이면 뭐예요? 그 상대방,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권리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면 뭐예요? 상대방에게만,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겠네요. 그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법률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뭐니까 공동소유겠네요.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우리 크게 이제 여럿이 함께 소유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공유, 합유, 총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 합유, 총이라는 세 가지의 공동소유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핵심이 되겠네요.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공유라는 거,
요게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이 공유자 간 법률 관계를 이루는 거. 공유자 간 법률 관계라는 건 뭐다? 공유자 간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무엇을 주장할 수 없는가. 그렇죠? 그리고 공유자하고 이 당사자인 공유자하고 제3자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무엇을 주장할 수 없겠는가 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시험에서는 그 주장할 수 있다를 갖다가 없다를 갖다가 있다로 해서 서로 뒤바꿔서 틀린 법이로 그렇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유권 관련 법률 관계 법률관계. 그래서 당사자 간뿐만 아니라 이 당사자하고 제3자 그 법률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되겠죠. 이제 조문하고 판례. 결국 뭐예요? 조문과 판례 그렇죠. 결론이죠. 결론.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상린관계. 서로 상자 민접을 인자. 뒤쪽은 이제 도움법칙 안 되니까 상린. 서로 인접해 있는 관계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은 뭐예요? 밀치고 나 혼자 다 쓰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러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어떤 공존의 미덕을 발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그 상린 관계에 관련된 법조문의 내용. 그걸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 이제 법조문, 민법의 기술이 되겠지만 그 민법의 법조문보다도 우리 관습이 더 우선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것도 우리 암기하고 있는가 그거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그런 게 이제 적어져 있어요. 관습이 우선한다, 우선 적용된다. 그 조문의 항목을 암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서류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모르고 취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놈이 권리가 없어, 소유권이 없어. 지금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대상이 뭐예요? 동산의 경우에 한해서. 그럼 무권리자인지 몰랐어. 그런데 뭐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249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객체 대상이 뭐라고요? 동산. 우리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단독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10회 때. 아마 그 출제자께서는 공인중개사가 뭘 한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민법 실력을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동산 중개를 하잖아요. 부동산 중개를. 그래서 최근에는 안 나와요. 선취득. 오케이? 네. 그래서 선취득은 이제 가볍게 내용만 살짝 터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은 딱 요 세 개다. 그래서 넘버원이 취득시효.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소유, 그렇죠? 중요했고, 마지막으로 요 상린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씩 우리 조문하고 판례를 통해서 자, 그걸 갖다 또 이미지로 그려가지고 딱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기출지문, 또 기출문제, 또 추가적인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분명히 기필코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확실합니다. 내가 이 무더위에 흘린 땀만큼 절대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땀을 믿읍시다. 오케이?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민법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336페이지. 다시 한번 이제 그 핵심 박스에 딱 한번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소유권 하면 그게 뭘로 보여야 된다? 소유권은 물권이야. 이렇게 보여야 돼요. 앞에 점유권이 물권이 보이듯이. 자, 그러니까 당연히 물권이니까, 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게 뭐죠?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기한, 기초한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네요. 그거 이제 또 우리가 이해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하나 더 플러스하면 되겠나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 물권 전체 총칙에서 이미 다 다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우리는 계속 뭐예요? 복습 아니면 예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쫙 한번 이거를 조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1절 밑에 소유권 한개 나와요. 다음 페이지 337페이지 보면은 거기 표가 하나 있죠. 상린권하고 지역권 비교한 거. 그리고 오른쪽 날개 박스 보니까 상린 관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상린 관계 때문에 생긴 원리가 뭐예요? 상린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표 있죠. 337페이지 그 중간에 표. 상린권, 지역권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만 써놓읍시다. 상린 관계 쫙 써놓으시고요.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한번 합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단독 출제 테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42페이지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취득시효, 취득시효, 시효취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43페이지 보면은 그 표 있죠. 취득시효, 이거로 시효취득 되어 있잖아요. 그 취득시효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겠고요. 344페이지 보니까 취득시효도 맞죠. 우리는 이제 대상이 뭐예요? 부동산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부동산, 동산이 아니라 344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그 다음에 345페이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였죠. 그래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나요? 이 두 가지 중에서도 특히 뭐예요? 그렇죠. 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가장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344페이지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빨간 펜으로 밑줄 쫙. 345페이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자,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독 출제 테마가 349페이지 보면 제3절에서 공동소유 나와 있죠. 자, 공동소유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공유 합의 총이 나와 있죠. 밑에 349페이지 밑에 표 밑에 보니까 먼저 공유가 되어 있네요. 자, 공유에 빨간 펜 밑줄 쫙.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합유에다 파란 펜 밑줄 쫙. 맨 밑에 보면 이제 합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51페이지 총유 되어 있습니다. 총에는 검정펜. 중요도가 그렇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탁 먼저 전체 나뭇가지를 그린 다음에요. 자, 참나무까지 그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336페이지 제1절 소유권의 한계. 결국 권리 실체적 소유권이 뭐지? 라는 거. 211조 보니까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끝말 아니면 있다 없다? 물론 그렇긴 한데 거기 물자라고 되어 있나요? 소유물.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죠. 물이니까 일단 뭐였나요?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이어야 된다. 우리 물건이 아닌 게,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객체는 뭐예요? 동산하고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건 아닌 게 뭐죠? 권리. 그러면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구나. 우리 권리 중에 우리 대표적인 게 분양권하고 입주권.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아니죠. 왜요? 물건이 아니니까. 그래도 2차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물건은 아니지만은 2차에서는 뭐예요? 이 분양권을 뭐라고 그럽니까? 장내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중개는 가능하대요. 입주권은 뭐예요? 장내 건축물도 아니어서 중개도 아예 안 돼요. 그렇게 이제 1차, 2차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사실 계속
우리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쌤 이거 했나요? 그럼요, 당연히 했죠. 자, 보세요. 313페이지 보세요. 313페이지 보니까 그 물권하고 물권 청구 가운데 표가 있잖아요. 물권에 보니까 본권의 소유권에서 객체가 뭐 있어요? 부동산 동사죠. 권리 아니죠? 물론 권리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의 객체는 그죠. 권리 아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이렇게 거기 물권의 객체 밑에 표에 점 보면은 표 밑에 점, 큰 점 있죠. 물권의 객체에서 네 번째 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것도 뭐예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저당권의 객체는 안 된다. 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에 안 한다. 권리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용 수익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사용 가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처분을 했을 때, 이걸 교환 가치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처분이다 이러면 뭘 떠오릅니까? 파는 거 매매 떠오르잖아요. 근데 처분은 뭐도 되냐면 파괴도 됩니다. 뭐도 되냐면 파괴. 내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가 파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제가 이 만년필 파괴할 수 있나요? 있죠. 왜요? 제가 소유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통 이제 파괴를 갖다 우리가 사실적 처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매매는 이제 법률적 처분이고. 자, 그러나 하여튼 그런 개념도 녹아있다는 거. 그다음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 이미 앞에 첫 번째 숲인 부동산 개론에서 다 보았습니다. 나는 본 적이 없는데 확인 가겠습니다. 개론에 4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4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공간 가치로서의 부동산이죠. 공간 해가지고 거기 그림 40페이지 그 중간에 그림 있죠. 그 밑에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적어졌나요? 그때도 결혼할 때도 여기 민법을 봤고요. 지금 민법 할 때 다시 지금 결혼을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다. 거기서는 이제 단지 뭐예요? 이 공간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경제관. 여기서는 뭐예요? 그 소유권의 범위가 일종 범위의 그죠? 공간 여기 미치는 거야. 말하는 거. 어떤 권리적,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권이 이렇게 상하에 미치다 보니까 우리가 뭐도 나오냐면요. 지상권 이제 뒤에 보면 지상권인데 그 구분 지상권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상권 값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359페이지 보면 제289조의 1 해가지고 구분 지상권 되어 있잖아요. 이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얼마나 이 소유권이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소유권이라는 이 제도가 바로 이제 자본주의를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그런 법적 제도죠, 장치죠. 자, 다음 213조 보겠습니다. 336페이지 213조 소유물 반환 정권. 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자에 대해서 내 건데 네가 왜 점유했니? 돌려줘! 돌려줘! 할 때 뭐예요? 반환 요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데에는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점유권이 있고요. 점유할 권리가 있죠. 임차인, 아파트 임차인은 점유권이 있죠. 점유할 권리는 뭐예요? 임차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권하고 점유할 권리는 좀 다른 거예요. 자, 따라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한테 가가지고 나 아파트 소유자야. 내가 주인인 거 알지? 너 점유권 반환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 맞아. 그 말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213조의 그 두 번째 줄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돼 있죠? 거기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요건 출제자 의존을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날개 박스 보니까
사실상 과연 우리 수험생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앞에 315페이지 물권적 청구에는 베트남에서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나중에 쓱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는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말이죠. 포인트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방 과가 아니죠. 예방 이난 과는 and 이난은 오하죠. 또는이죠. 이런 거 가지고도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럴 게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 27회건 앞으로 이제 28회건 뭐 100회건 나올 문제는 이미 다 공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출 다 돼 있죠. 얼마나 역사가 깊어요. 따라서 늘 게 없다고 이런 데도 장난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건 이제 조문을 꼼꼼하게 음미해보지 않고서 둘이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마저도 주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인가 손해배상이 담보입니까? 또 어디인가에서 또 우리 손해배상을 봤거든요. 우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특별하게 거기서는 뭐예요? 사실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332페이지 보면은 204조 1항에 점유보호 청구권 있잖아요. 거기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봤어요? 또 밑에 205조 또 제거 및 손해배상조. 그런데 또 206조 있으면 예방,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담보,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215조 건물 구분 서유. 요 조문은 이제 죽은 조문입니다. 사문화됐다. 죽을 사자를 써서 문구가 죽었다 해서 사문화 될 화자를 써서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오케이? 이미 죽은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다 보이는 거죠. 무시하세요. 안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상린 관계 적어두셨죠. 홍학금 줄짝을 싣고. 자, 여기 축제자 의도는 뭐냐? 오른쪽 보세요. 자, 상린권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상린권 관련 조문을 숙제하고 있는 거예요. 조문에 뭘 숙제했느냐? 끝말. 그리고 또 중간말. 그리고 또 뭐예요? 숫자도 나오거든요. 그 숫자까지 숙제했는가. 와, 정말 디테일하게 물어보죠. 성실성 테스트는 문제죠. 머리가 아니라. 우리 이거 좋아하는데, 그죠? 아무리 열심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100점이면 말이죠. 40문제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문제는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저처럼 머리가 안 좋아도 꾸준하게 하면은 50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불합격 아니에요? 60점 넘어야 되는데. 나머지 10점은 찍으면 맞아요. 땀 흘린 거에 대한 신의 축복이죠. 어른들은 절대 머리 가지고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머리는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다 머리로 공부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1등 안 해본 적 없죠? 물론 안 해봤어도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말이야 초등학교 다녔을 때 말이야 전교 1등 했다고 말이야. 저도 그럽니다. 멈춥니다. 우리는 충분히 엉덩이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누가 결국은 뭐예요? 엉덩이에 근육이 많이 탁 박혔느냐? 이걸로 합격되는 거다. 머리에 얼마나 총명하냐? 여기 아니라. 그래서 조문 숫자가 있나가 두 번째 점 보니까 말이죠. 상민권 관련해서 주의 토지 인접했다 보니까 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잖아. 그러면 주의 토지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이게 주의 토지 통일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민권 중에 요거 관련된 그 조문하고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문도 조문이고요. 그 판례의 내용 결국 뭐예요? 있다냐 없다냐 긍정 부정. 그죠? 둘간의 뭐예요? 인접지 소유간의 뭐예요? 또 제3자 간의 그 법률 관계 뭔가를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서로 대답하면 틀린 범위라는 거죠. 그죠? 서로 대답하면 틀린 범위다. 오케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이것도 암기죠. 반스리 성문법보다, 우리 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경우. 우리 수험생들이 과연 암기할 수 있겠는가. 자, 먼저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보죠. 상위권하고 지역권이라는 데 있죠. 자, 상위권은 물권이 아니죠. 우리 앞에 나뭇가지에 상위권이라고 없었잖아요. 소유권을 한 내용이에요. 원조권이 소유권을 한 내용인 거죠. 물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지역권은 뭐예요? 물권이죠. 상위권은 이 자체가 뭐예요? 린접했다. 우리 맨 앞에 부동산학개론의 토지의 물리적 특성, 자연적 특성이 뭐가 있었는데 인접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민법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자, 그래서 인접할 걸 요구해요. 개념에 보니까 인접하지 않으면 이 상위권이라 나눌 수가 없죠. 근데 지역권은 뭐예요? 꼭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꼭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돼요. 지역권이라는 거. 그 다음 성립 근거, 즉 발생 원인 보니까 상위권은 뭐예요? 법률 규정 붙어있는 특징인 거고, 지역권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법률 행위죠. 물론 이제 상속되고 그런 뭐 이제 법률 규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률 행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접성이 요구되냐 요구되지 않냐. 토지 이용 정도, 예를 들어 소멸시효, 상위권은 안 걸리죠. 그러나 지역권은 지상권 같이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그런 거. 왜냐하면은 상위권은 뭐의 바탕 베이스에서 출발하죠? 소유권. 소유권은 뭐야? 그렇죠. 물건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앞에 물권자 소유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상위권은 꼭 이 소유자간만이 아니고 보니까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여기도 이 양반들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흡연 쌤은 어떻게 하시나요? 나와 있거든요. 거기 이제 290조이랑 한번 가볼까요? 359페이지로 날아가 봅시다. 지상권 359페이지 보니까 제 290조 준용규정에 보면 1항에 213조, 214조, 그 다음에 216조 내지부터 244조 가로지가 상린관계를 적어놨죠. 그렇군요.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자 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 인접지 소유자 간 똑같이 말해 상린관계가 소유권의 그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 319조죠. 377페이지. 자, 377페이지 보시면은 역시 뭐예요? 거기 319조 맨 밑에 준용규정 나와있죠. 216 내지 214조.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뭐 임차권이 이제 해석상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겠고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하실 때 이제 상린권, 상린관계 관련 규정이 216조부터 해서 244조 규정들인데요. 요 규정들은 맞죠? 임의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 자,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임의니까 당사자의 이거 배제시켜버리고 그런 특약을 맺었을 경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상린관계 옆에다가 이런 거 하나 써놓습니다. 임의 규정, 배제 특약, 유효,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이제 우리 물권은 강행 법규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임의법규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 채권은 뭐예요? 임의 법규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 또 강행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강행 규정인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뭐예요? 임의 규정인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초망해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다다다당 시간이 날 건데 유치권, 유치권도 우리 저기 387페이지 제 320조 유치권의 성립 있잖아요. 요 규정도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배제특약 유형, 그것도 거기 다 써놓읍시다. 320조 오른쪽에 다 써놓읍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물권 파트에서는. 채권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고요? 다 거의 다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이고 그게 또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임차권 대비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 650이죠. 강행 규정돼 있죠? 요거는 강행 규정. 베이트가 무효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규정한 것은. 그래서 왼쪽 날개 박스가 일일이 다.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는. 예. 지금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종목만 볼게요. 상인관계에서. 337페이지에 216조 인지사용 청구행위가 되죠. 1항의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다음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주인이 거절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거절하면 어쩔 수 없기도 하겠지만 또 어떻게 굳이 상황이 오시면 뭐야? 판사님한테 일러 바쳐 고자질 해가지고 판결을 얻어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웃사는 승낙에서 주거에 들어가면 왜 주거에 왜 들어가십니까?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항의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을 때 당연히 보상 청구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이 상민관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338페이지 219조, 그 다음에 220조,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주의토지통행권이죠. 그래서 219조 바로 위에 338페이지 중간에 주의토지통행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빨간 패드로 밑줄 짝, 요게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결국 뭐예요? 결국 뭐예요? 법률관계. 자, 이게 공로가 있어요. 공로. 도로. 그래? 자, 두 개의 토지가 있는데, 네?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서로 토지가 인접해 있잖아요. 이게 각하고 이게 1거예요. 이거 들락날락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길이 없으니까, 접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요거, 그쵸? 요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뭐예요? 주의토지 통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을 임의로 그려놓은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뭐예요? 공짜도 있고, 공짜가 아니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주의토지 통행권 관련해서는 이 갑과 을의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을이 특히 이제 을이 갑에게 뭘 주장할 수 있고 뭘 주장할 수 없는지, 또 갑이 을에게 뭘 주장할 수 있고 뭘 주장할 수 없는지, 자, 이런 당사자 간의 법률. 또 을이 이 토지를 모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이제 여덟간에 또 뭘 주장할 수 있고, 뭘 주장할 수 있고, 서로는 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법률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례 문제죠. 자, 338페이지. 주의토지 통행권.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결국은 뭐예요? 끝말 보려는 거다. 자, 첫 번째 점 보니까 유상주의도 있고, 유상에다가 검정펜. 밑에 두 번째는 이제 무상이 있겠죠? 무상에다가 검정펜. 자, 그래서 유상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통로가 개설되는, 통로가 개설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소멸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는다. 끝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토지 소유자에게 인정되므로 대외적인 토지재산 명의신탁자는 그렇죠? 명의수탁자가 대외적 소유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자는 당연히 뭐예요? 대외적 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통행권이 인정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끝만. 된다 하면 틀린 거기. 3번에 다른 통로가 있음에도 자기가 편리하던 이유만으로 다른 곳에 통행권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상식이죠. 인정된다 하면 틀린 거기. 4번에 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만 인정돼야 되겠죠. 지금 이거 가본 황당한 거죠. 돈은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가 한정된다. 라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존하는 겁니다. 각각 을이. 다음 5번에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짜하니까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통행권이 소멸된다, 되지 않는다, 소멸되는 것은 소멸된다 하면 틀리겠고요. 단지 뭐예요? 갑은 을에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만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관계, 법률 관계. 그 다음, 어느 토지와 공유 사이에 그 토지의 영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 그 주위에 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보상이 필요한 것이므로 통행 허락. 갑이 뭐예요? 우리한테 인심 너무 좋아. 갑. 인심하는 갑이야. 그래서 뭐예요? 그냥 통행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손해배상 그렇죠? 청구할 수 없겠네요. 자, 그런 건 주의를 해서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짜 무상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애초에 이 토지가 무상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는 애초에 토지가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는 이제 쪼개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동소유 쪼개요. 그럼 이 분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맹지가 되는 거죠. 우리 부동산 결혼에. 그랬을 경우. 이때는 뭐예요? 공짜라는 겁니다. 그죠? 분할. 또 뭐예요? 요거를 또 양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요쪽에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 당사자 갑과 을 간에만 인정되지, 얘가 얘한테 팔았어요. 이쪽에 받은 것을 얘가 얘한테 팔았다. 그럼 얘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얘는 뭐예요? 공짜가 아니라 다시 뭐예요? 저기 219조의 유상주의 토지통권 고조가 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특별 승계 있죠. 병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의 양도라면 일필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 집단이죠. 하나의 집단으로 되어 있는 동일 소유의 수필, 다수 여러 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관련 조문이 219조입니다. 219조, 220조. 그래서 유상주의 토지 통행은 219조부터 보죠. 자, 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어느 토지. 여기서는 2번지 토지를 말하죠. 민법의 맹지. 동로 사이에 그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가 있다. 이거를 또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좀 나올만 한데요. 왠지 필이 내림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항의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통행권자, 이 을은 통행지 소유자, 그죠?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하여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유사한데 이런 말이에요. 다음 무상주의 토지통행권 보죠. 220조입니다. 분할, 일부 양도, 이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보상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애초에 공동 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지분 뭐예요? 전부에 미치잖아요. 공동 소유의 경우에 공유지분 전부에 미치잖아요. 그죠? 근데 분할했다는 거 이유만으로 뭐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걸 공짜가 아니라면은 을이 이렇게 분할하면 거 허용하겠어요? 안 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나 맹지 아니게 할래. 이렇게 쪼개겠죠. 이런 문제라고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보상과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안에 전항에 1항에 규정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다. 일부를 양도한다. 원래 애초에 뭐예요? 이게 갑거였어. 공동 소유가 아니라 공유가 아니라 갑거였습니다. 애초에 갑거였는데 그 일부 이렇게 을한테 팔아먹은 거야.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뭐예요? 준용한다. 준용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위에 거 뭐예요? 1항에 공내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내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벗어나는 거 없다. 이렇게 진짜로 준용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용해보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339페이지 날개 박스에 보면은 밑에 날개 박스 쪽 오른쪽 관습이 성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관습 우선 적용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암기사항이죠? 요 항목들 이거 어떻게 암기해요? 잘 해야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224조 보여요. 소통문서의 비용 부담. 조문을 보세요. 조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습에 의한 비용 부담 해가지고 이제 보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결국 두 문자로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39페이지 날개 박스에 두 문자로 동그라미 옆에서 검정으로 소, 저, 3번의 수, 소조, 수공, 하용, 경경, 특. 뭐라고요? 그렇죠. 별걸 다 합니다. 그죠? 소저, 소저, 수공, 그죠? 하용, 경경, 특. 이렇게 했죠? 북한의 이 또라이 김정은이가 어떻게 됩니까? 소저. 물러서 공격하는 게 수공이죠? 소저, 수공, 물 하천 이용해가지고 공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신께서 그런 경박한, 경솔한, 특별한 행동 하지 말아라. 왜요? 관습이 우선하니까.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관습이, 민법보다 관습이 우선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소저, 수공, 하용, 경경, 특. 자, 아보! 외쳐! 봅시다! 한 분은 안 되셨어. 응? 그분 때문에 다시 합니다. 자, 소조, 수공, 하용, 경경, 특. 오케이. 선생님, 그게 뭐예요? 나중에 시험 내가지고 소조, 수공, 하용, 경경, 특. 머리 김정밖에 안 떠오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딱딱딱. 하나씩 다 암기하셔야 돼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에 보면 그 특수지역권은 여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나오는 지역권 같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369페이지 한번 달라보실 거예요? 자, 369페이지. 자, 369페이지 날라가 보시면은 302조 특수지역권 나와있죠? 거기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관습에 의한 게 본정의 규정을 줘라.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라 보죠. 오케이?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읽어보시는데요. 시험에 객관식 보기로 좀 찌질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341페이지, 237조 보세요. 경계표 담의 설치권. 자, 이란이 인접하에 토지를 소유한 데는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비용 뭐예요? 공동 비용. 근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한다고? 이 양의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네? 그러나 측량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 면적 비례. 그러니까 절반이냐 면적 비례냐. 다른 거죠? 요거 서로 뒤바꿔가지고 틀린 걸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와우. 그 다음에 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되어 있죠. 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다음 국어 등은 상인자 서로 인접한 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 240조 수지 나무까지죠. 그 배수지 아니고 수지 나무까지 나무 숫자에다 가지 시자 목근 나무 뿌리의 제거권. 이라이 보니까 인접지 수목가지가 수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 제거를 먼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 넘어왔어요.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이하에 보니까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청구자가 그 가지를 그냥 배고있대요. 자, 그런데 사망이 수목의 뿌리, 목군은 어떻게 돼요? 경계 넘어서요. 임으로 잘라버립니다. 뿌리가 넘어왔어. 지금 뿌리가 넘어온 게 어떻게 보여요? 시골에 가면 그 감나무 보면 이웃집 감나무가 뭐예요? 뿌리가 넘어와가지고 뿌리가 가끔 뭐예요? 안 뿌린 것처럼 이렇게 빨라 튀어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냥 잘라버리고 물건 필요도 없다. 왜 그러냐?
물권 법정주의. 그게 돼 있으니까. 그죠? 저도 몰라요. 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물권은 사실, 물권 법정주의니까, 외울 건 좀 많아요. 그러나 문제를 또 의외로 쉽게 풀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법적인 대로 하면 돼요. 342페이지 242조 경계선 부분의 건축입니다. 1항에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은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둬요? 반미터. 반미터? 2분의 1미터? 0.5미터? 돼야 된다. 50cm. 2미터는 아니다. 쪼잔하겠네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그 위반해가지고 만약에 설치했어요. 그러면 건축에 착수한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 만을 청구할 수 있지. 이거 그죠? 철거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에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242조하고 비교 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있잖아요. 우물 파거나 용수할 수 뭐 이렇게 오물 저치할 이렇게 고여가지고 두는 거죠. 담아두는 그런 지하시설을 하는 데는 경계로부터 뭐예요?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겠죠? 242조는 뭐예요? 반미터. 242조는 2m. 반하겠네요. 그 다음에 또 244조 이제 후다 보세요.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급입해. 여기는 또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요거 이거. 그 다음에 243조 차면 시설 의무이겠죠? 자,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 이웃주택 잘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게 좀 해줘야죠. 주택의 내부를 건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말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잠깐 참 가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건 또 2m. 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지극정성으로 성실하게 하시는 분은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부분에 우리 첫 번째 테마인 상례권을 한번 정리해